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회에 걸쳐서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의 대비해서 그 차이점을 정확히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당해 가수원. 그러니까는 개별 구체적인 과수원에서 가입연도 직전 5년 이내의 조사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서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자, 처음 접하실 분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수확량을 5년간 평균해요. 이걸 A라고 표준 수확량을 B라 하면, 그래서 A에다가 가입 횟수, 그러니까 5년간 중에 가입 횟수, 바로 Y를 곱하고 표준 수확량에 가입하지 않은 5분의 Y에서 이거를 가중평균했다. 그 다음에 보정을 해주는데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하고 5년간 지난 표준 수확량의 차이만큼 보정해서 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 기대되는 수확량이지 실제 수확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제 수확량이 아니라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와 팩트의 세계죠. 팩트, 리얼의 세계입니다. 리얼의 세계인데 실제의 세계와 실제를 즉 사실을 구성하는 것, 사실을 구성하는 것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를 구성하는 것. 자, 실제 세계. 자, 이를테면 실제 세계. B가 죽었다가 실제 세계예요. 실제 세계. 자, 그 실제 A가 같이 있었고 도망갔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를테면 사자 붙은 사람이에요. 경찰, 검사, 판사. 그죠? 또 하나의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B가 죽었다. 심장마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죽었다. 이제 의사죠, 의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죽었다. 심근경색증으로 죽었다. 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손해평가사. 낙과 500개가 사과 피해, 태풍으로 실제 세계 500개가 떨어져 죽었다. 500개가 낙과되었다. 낙과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낙과 피해 구속률은 50%이기 때문에 낙과 피해는 50%면 낙과 피해는 250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B가 죽었는데, 물론 의사적 진단은 심근경색증이겠지만, 바로 실제로 심근경색 전에 독사에 물렸는지, 뭐에 놀랐는지, 이거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하고 당뇨 이런 거가 겹쳤을 수도 있어요.
A가 B를 죽였다. 검사, 판사가 A가 B를 죽여서 무기징역에 처했어요. 자, 이런 판결문의 형식이죠. 형식이 실제 내용을 지배해버립니다. 현대사회는 바로 형식이 실제보다 우위에요. 팩트보다. 그러니까 바로 사실을 구성하는 자들이 권력자들이에요. 사실을 구성하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일부 분자는 자기들이 무슨 실제 사실을 그대로 반영, 촬영, 모사한다고 주장해요. 천만만만의 콩떡입니다. 실제를 모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 그대로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을 구성하는 것, 실제 사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 미국의 연쇄살인범의 테디 번즈라는 분이 있어요. 무려 30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실제 기소는 아마 5, 6명의 여성 실종, 증거 있는 것만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뭐냐면 테디 번즈는 앞으로 어떻게 전수되냐. 6명의 살인범으로 앞으로 인정이 돼요. 즉 바로 사실을 구성하는 판사, 검사가 6명 살인범으로 구성을 했어요. 살인범으로 사실을 구성해요. 실제 사실을. 그래서 바로 사실을 구성할 뿐이지 실제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실제 사실을 구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의 의무가 막중한 겁니다. 중요하고요. 이들이 권력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넷플릭스에 자백의 대가라는 그런 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제가 이제 보곤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경찰 출신 검사라는 분이 전도연이 남편을 죽였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실제 팩트는 증명 못하면서 정황상 모든 정황 증거가 전도연이 범인이란 것을 남편을 죽였다고 이제 가르친다며 살인죄로 기소하고 판사도 판결을 1심에서 유죄를 때립니다. 유죄. 이렇게 해서 바로 이 검사 판사들이 사실을 구성했어요. 즉 전도연은 남편을 죽였다라고 사실을 구성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실제는 아닌 걸로 드러나요. 이처럼 바로 검사 판사는 사실을 이렇게 구성을 해요. 실제 사실을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바로 폴리바게인이라는 바게닝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죠. 협상하죠, 협상. 사실을 협상합니다, 협상. 사실을 협상을 한다. 너 유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너가 살인의 고의보다는 폭행, 치사죄로 해줄게. 이렇게 둘이 협상, 거래를 하죠. 사실을 거래합니다. 사실을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는 팩트의 세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다. 사실을 구성하는데 좀 더 이제 보편적인 맞게 하자. 이렇게 협상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의 세계와 사실을 구성하는 세계를 명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세계를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다.
이거 물 자체의 세계라 하는데 이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불가지론 주장하는 사람. 우리는 단순히 현상만을 알 뿐이지 실제, 리얼, 진짜 그 자체의 세계는 알 수 없다라고 유명한 그 분들이 고대 석학들이 많이 주장했죠. 칸트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실을 우리 손해평가사 역시 보험회사 역시 사실을 구성할 뿐입니다. 실제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 사실을 구성하지 단 실제 팩트에 기반해서 이 사실 구성을 하는 개념이 바로 평년 수확량이다. 즉 보험회사 수확량 개념이다. 그래서 실제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개념. 즉 당해 과수원이 실제로 생산하는 산출량 개념이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 의도적, 인위적으로 구성된 수확량 개념이다.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러니까 실제 아니에요. 즉 당해 과수원의 실제 생산량은 평년 수확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책정, 피해량, 감수량, 보험금 등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도적,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와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5년 전에 조사해 봤더니 여기 이 과수원 10,000kg다 사과, 여기는 15,000이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보험가입 안 했다. 네 번째는 5,000이다. 그 다음 만이다. 그러면 5년 평균 내보니까 만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쉽게. 이게 평년 수확량, 바로 이 과수원은 이게 4번 평균 해봐라. 10,000원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그거는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책정, 피해감수량 산정, 이거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첫 번째는 10,000kg인데, 두 번째, 극단적인 가정에서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수확량 하나도 없었다. 조사 수확량이 0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평년 수확량이 5,000이 돼버려. 5,000. 평균이 5,000. 그러면 여기를 5,000으로 해버리면 이제 다음에 평년 수확 5,000으로 해버리면 보험가입 금액 깎아야 되죠. 보험료 깎아야 되죠. 피해량도 거의 5,000. 피해량이 다음에 6,000일 수도 있어요. 근데 5,000밖에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도적,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인위적으로 한다.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다시 강조합니다. 실제 산출하는 양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인위적, 의도적으로 만든 수확량 개념이에요. 그거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회사 입장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농가의 그런 손해도 충분히 감수해서 둘 적정선상에서 타협한 폴리바게닝한, 그러니까 폴리바게인한 둘이 협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협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합격하셔서 이제 조사 나가실 때 협상의 기술도 적재적소에 잘 발휘하면 됩니다. 어차피 피해율 전체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계산해낼 수는 없어요. 거기서 너무 아주 엉뚱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근접하게 해서는 농가와 이거는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이런 경우 피해율은 이렇게 됩니다. 낙과 피해율은 이거고요.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거대한 품위에 어긋나지 않으면 합당하고 정당한 사실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실, 팩트와 사실을 구성하는 것. 사실을 구성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영화의 자백의 대가의 검사처럼 그렇게 무죄, 뭐죠? 판사들, 그 무죄인 사람을, 사형 선고 내린 그런 판사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판검사는 그렇게 무모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사실 구성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그거는 보험회사와 농민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는 협상을 가능하고 그런 피해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낼 수는 없다. 자, 이 낙과된 피해가 50%냐 80%냐 여기에는 100% 피해냐 여기에는 재량이 부과되고 서로의 협상하고 사실이 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칼로 물을 썰듯이 이건 50% 이건 80% 이건 100% 피해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50%. 그래서 농민들 앞에서 이거는 1회에서 50%입니다. 그러면 끄덕끄덕 할 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년수확량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보험제도의 안정을 위해서 설정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개념이다. 그래야만이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렇게 짜증나게 복잡하고, 네,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과거 수확량은 왜 또 조사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의 50%와 비교해서 큰 거를 인정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왕창 짜증나고 공부하기도 싫어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평년 수확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공식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할 때 이제 외워지고 공부가 순차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인위적 의도적인 수확량이다. 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 구성한 것이다. 그렇지만 농민의 이익도 고려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이제 보시오. 당해 가수원입니다. 가입연도 5년 조사 수확량 A와 표준 수확량 B를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화에 산출한 기대되는 수확량이지 실제 수확량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평년 수확량 범위 내에서 수확량과 감수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바탕에 전체 생산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따질 때 이제 평년 수확량 전체가 밑변으로 오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밑변으로 오고 이제 피해 수확량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보험가액 개념입니다. 건물에서는 1억짜리면 1억짜리 건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바로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을 책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수원에서는 이제 매년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평년 보장하는 재해가 없을 경우 해당 과수원은 평년 수확량만큼 산출해낸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간주하여 이 산출량만큼 가치를 가진다고 의지하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량이 되는 거고 피해량 또는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보다 클 수는 없다.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평년 수확량과 구별되는 개념에는 가입 수확량, 표준 수확량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뿐만 아니라 표준 수확량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수확량에는 평년 수확량만이 아니죠. 그 표준 수확량은 어느 때 되냐? 신규 가입일 때 바로 신규 가입의 경우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 평년 수확량이 없으면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하기 위해서 바로 평년 수확량이 없을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 하는 게 원칙인데, 바로 유자, 살구의 경우는 바로 표준 수확량의 70%만을 평년 수확량으로 인정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옥수수, 오디, 복분자 이런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표준 수확량으로 보험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가입 수확량이 바로 표준 수확량인 것이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가입 수확량 하면 평년 수확량만 가능한 게 아니라 표준 수확량도 가능하고, 표준 수확량은 신규 가입일 경우랑 바로 옥수수, 오디, 복분자 이런 경우에 가입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으로 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은 자, 어떻게 정의했는지 볼까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통계 한 5년이면 5년 이 정도겠죠.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확량. 여기에 당해 과수원은 아니네요. 당해 과수원은 아니고 즉 일반적인 지역, 일반적인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통계를 들어요 산출한 수확량. 즉 당해 과수원 농지가 아닌 지역의 기본적인 수확량을 의미한다. 즉 바로 이게 이제 일반적이면 일반적 수확량 이렇게 말한다면 평년 수확량은 개별 구체적. 왜? 당해니까 개별 구체적 수확량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당해 과수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역 A 지역의 평균 통계를 낸 거 수확량.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은 A 지역의 A-1의 과수원의 수확량.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은 그 지역, 즉 일방적인 과수량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려면 품종별 1주당 예상 수확량을 해놔야 이제 바로 1000제곱미터건 10,000제곱미터건 쉽게 거기다 1000만을 곱하면 되니까 이제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수령, 재식밀도, 가수원 예상한 수확량이다. 여기는 표준 수확량은 품종별로도 합니다. 품종별로도 내요. 그러나 평년 수확량은 품종별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평년 수확량,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려면 바로 표준 수확량으로 품종별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종별로도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 지역이고 당해 과수원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확량과 개별 구체적인 수확량의 차이가 바로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가입한 횟수는 이제 가입한 횟수만큼은 평년 수확량,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으로 가중평균에 주는데, 자, 여기서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맙죠. 공식은 없다. 따라서 그냥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표준 수확량은 주어져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25년에 우리의 발등을 찍었죠. 6번 문제. 바로 킬러 문항이었죠. 벼의 표준 수확량 내는 공식을 즉석에서 내줬어요. 4개를 다 곱해라. 즉 재배 양식, 이 양식이 품종,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을 다 하면 표준 수확량이 나온다. 이걸 내주고 이제 벼의 평년 수확량 그다음 보험 가입 금액 나왔던가요? 보험금 이렇게 해서 구하라 라는 문제가 6번 킬러 문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왜 평년 수확량에 이걸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한도 때문에 13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때는 지역별 기준 수확량이 아니라 바로 표준 수확량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 내는 공식은
여태까지는 알 필요도 없고 내지도 않는데 딱 이렇게 내는 공식을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바로 구하라 하면 시간이야 많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틀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준수학량, 벼의 표준수학량 내는 공식은 이제 외워야 될 거고, 바로, 이제 표준수학량이 중요한 의미가 됐고, 이 역시 바로 팩트에 적용하는 거리감은 바로 보험회사가 사실을 구성한 개념이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평년수학량의 용도,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암기하면 최상이고, 딱 봐도 보면 평년수학량을 구해야 하는구나, 얼른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문제가 저는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평년수학량의 용도를 서술하라, 내지는 평년수학량이 쓰이는 어느 곳에 쓰이는지 쓰이는 용도를 열거하라, 서술형으로 15점짜리로 아주 수준 높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평년수학량은 첫째,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피해율을 산정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에 적과전에서는 기준수학량보다 크면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차액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 역시 적과전에서 착과감소 과실수의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종합과수에서 미보상지수 수학량 산정에 쓰인다. 참달의 고사주수에 쓰인다. 그 다음에 품종별에 있는 경우 A 품종의 과중조사를 못한 경우는 A의 수학량, 착과량은 품종별 평년수학량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15점짜리로 앞으로 충분히 낼 수. 농구문 이론서에 이렇게 정리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외우는 게 이제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년수학량이 농업재해보험금 요소 중 어느 곳에 쓰이는지를 서술하라 하면 아주 내키 좋고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됩니다. 바로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걸 딱 보면 평년수학량을 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보험가입 금액 결정, 평년수학의 50%에다가 가입수학량의 가입가격을 곱하죠. 결국 수학감소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율 역시 수학감소 품목이에요. 평수 및 평. 피해율 산정하는 데 쓰인다. 잘 알죠. 그 다음에 적과전에서 착과감소 과실수 산정할 때 평년착과수에서 적과수를 구하니까 평년착과량 수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평년수학량보다 기준수학량이 크면 보험가입금액 감액하고 차액보험료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적과전에 가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3회독 하신 분, 5회독, 3회독 이상 하신 분은 지금 이해해야 돼요. 최소 10회독, 합격하려면 15회독, 20회독 하셔야 돼요. 20회독. 그러니까 3회독부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미보상지수 수학량. 그래서 미보상지수 수학량이 이제 적과전에서는 미보상 감수량. 바로 포복자만은 착과량.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수에서는 수학계 시전 수학량. 그 다음에 금차 수학량에 쓰이고 참달의 고사주수 감수량에도 쓰인다. 그 다음에 A 품종의 가중조사 못한 경우. 이게 이제 바로 10회 시험에 나왔죠. 이럴 경우에 평년수학량이 쓰이는구나 라고 다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진짜 서술형의
원단이겠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쓰고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자,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산출 방법은 바로 이제 일반적인 산출 방법, 이걸 이제 우리가 원칙이라 하죠. 그러니까 농구문 이론서에 없는 거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 개별적인 용어니까, 일단,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하니까 이거를 예외라고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쉬워지는데 농구문 이론서는 그런 걸 안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종합가수 논밭작물, 즉 바로 뭐죠? 과거 수확량에는 5분의 가입한 횟수만큼 하고 표준 수확량에는 가입하지 않은 횟수.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횟수만큼 가중평균하고 그 다음에 가입한 횟수의 표준 수확량과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특별한 거는 요 공식의 변형입니다. 요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바로 종합가수,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은 거의예요. 예외는 적과전사종, 그 다음에 벼, 오디, 복분자, 차, 네 가지는 공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산출 방법을 하고. 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조사 수확량, 과거 수확량, 표준 수확량은 됐죠. 자, 여기는 과거 수확량이에요. 그러나 이 과거 수확량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조사 수확량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 다시 요걸 알기 위해서 이 표준 수확량 개념 알아야 되고 A는 과거 수확량의 과거 수확량 요거 확실히 안 해두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C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여기는 표준 수확량 B 그래서 과거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과거 수확량은 뭐냐? 조사 수확량 요거를 A를 조사 수확량을 보험 정책상의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주는 인위적 의제적인 수확량 개념이다. 즉 이거는 결국 팩트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과 수확량 10,000kg. 그러나 과거 수확량은 이 10,000kg를 인정하지 않고 요거를 이제 보험 회사의 목적상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과거 수확량을 이제 구성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클 때만 이 조사 수확량은 인정해서 이때는 과거 수확량으로 온다. 곧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 수확량, 과거 수확량. A는 조사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다. 이 과거 수확량은 이 조사 수확량을 바로 보험회사 입맛에 따라 구성된 사실이다. 이게 이제 팩트에 가깝다면 실제 리얼에 가깝다면 이것도 완전히 가깝지는 못해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좀 더 가깝죠. 그러나 요거를 가공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 수확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 산식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산식은 이때 과거 수확량을 이제 산출 산식은 결국 뭡니까? A가 과거 수확량이에요. 근데 과거 수확량이 없다. 없다는 것은 A의 5년 평균을 내야 되는데 과거 수확량이 없다는 것은 바로 신규 가입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간주합니다. 첫 해니까 예외는 유자살구다. 표준 수확량의 70%만. 그래서 그 전에는 25년 전에는 사과대추가 있었지만 25년도부터 유자살구 70%에 애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점수 주려고 바로 표준 수확량의 70%만 인정하는 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자 이걸 이제 쓰는 경우는 별로 안 나오겠죠. 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산출해내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산출하냐? 바로 이제 산출해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산출하냐? 얘기했다시피 자, 과거 수학량에는 바로 가입한 횟수, 5년 중에 가입한 횟수만큼, 표준 수학량은 5년 중에 가입하지 않은 횟수만큼 가중 평균해 주고 이 전체를 다시 가입한 수학량과 그 표준 수학량으로 보정해 준 거다. 이거를 한도, 무작정 인정하는 게 아니라 130%까지만 인정한다. 가입한 수학량의 130%까지만 인정한다. 자, 여기서 이제 최소한만 민이 들어가는 거 미니멈이죠. 바로 작은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최대한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최대의 제한. 작은 거를 선택하니까 최대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작은 걸 선택한다는 거는 바로 최대를 무작정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무작정 크게 인정해버리면 평년 수학량을 인정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평년 수학량은 여러분 보험회사 입장에서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평년 수학량이 크면 뭐가 커요? 수가 크죠? 그러면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바로 보험회사는 평년 수학량이 큰 거를 달갑지 않아요. 그죠? 다시요. 피해율은 평년 수학량분의 평수미지만 이 평년 수학량 이게 크면은 보험회사가 유리할 것 같죠. 그러나 요게 커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요걸 무시하고 요걸 작게 해주는 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작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안 돼요. 보험회사는 이게 커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작은 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일반 수학량은 어때요? 일반 수학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착과 감소 과실수. 보험회사는 착과 과실수가 큰 게 작아요, 작은 게 작아요? 착과하고 착과수. 작은 게 좋단 말이에요. 착과 감소 과실수가 크면 보험금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최소를 취한단 말이죠. 그러나 수학량은 어때요? 클수록 보험회사는 좋다. 수학량은 크게 잡으려고 노력해요. 바로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년 수학량은 꼭 요것만 외우지 마시고 다시요. 평년 수학량 공식 요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요것까지 해서 요렇게 외우십시오. 왜? 이번에 바로 다시 말하지만 6번 문제에서 표준 수학량 구하라 내놓고 한도를 모르는 사람은 또 열심히 이거 계산하는 거 어디서 답을 냈지만 요거가 컸기 때문에 요거보다 컸기 때문에 요걸로 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걸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푸는데 한 20분 걸리고 다 틀렸어요. 뭡니까 이제 시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세요. 꼭.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좀 안 돼요. 요렇게 하면 설명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위에는 요거는 과거 수학량에 가입한 횟수, 표준 수학량에 가입하지 않은 횟수 하면 쉽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외우는 방법도 요상하게들 외웁니다만 여러분 꼭 이렇게 외우세요. 과거 수학량엔 가입한 횟수, 과거 수학량 아닌 거는 가입하지 않아요. 그럼 금방 외워져요. 조금만 해보면. 근데 이렇게 외우려면 외우기가 굉장히 오싹합니다. 근데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곱하고, 자, 중학교 2학년으로 가서 이렇게 곱해서 해줘봐요. 그러면 위에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과거 수확량 평균에 바로 표준 수확량에서 과거 수확량 뺀 거에다가 가입하지 않은 횟수를 한다. 이거 외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는 이제 써놨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외워놔야 이제 뭐죠? OD 복분자 할 때도 바로 됩니다. 이렇게 해놓아요.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좋아요. 다시 어떻게 해요? 과거 수확량에 가입한 횟수만큼 곱하고 가입하지 않은 표준 수확량만큼 가입하지 않은 횟수, 그 다음에 보정해준다. 그리고 한도가 없는 거는 적과전, 그 다음에 포복이 없는 밤에 포복을 한다. 좀 그런 개념인데 포복이 없는 밤은 슬프죠? 밤에 포복을 하면 좋은가요? 바로 적과전과 포복이 없는 밤, 무밤은 불로하다. 넘어가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도 없는 거는 이거니까 한도까지 꼭 이렇게 외우실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A는 바로 뭐냐? 지난 5년간 가입한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5년 나오는 거. 자,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이다. 그거를 가입한 횟수로 나눈 거예요. 표준 수확량도 여기는 가입한 횟수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표준 수확량을 가입하지 않은 횟수로 나눈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볼 때 익숙해지라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도 설정 금방 했죠. 표준 수확량의 130%를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평년 수확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안정성을 이야기한다. 즉 사실을 구성하는 거지 바로 한다. 다시 왜 그러냐면 평년 수확량이 높으면 바로 감소량이 높아서 보험금 지급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아주 싫습니다. 따라서 바로 표준 수확량의 130%만 인정하고 또 이제 그것보다는 바로 이제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본 한도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평년 수확량은 실제 수확량이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 구성된 수확량이다.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한도가 없는 거는 바로 적과전사정 이렇게 해오세요. 포복. 군대 갔다 오신 분 포복 각개전투하죠. 그 자세 기억하시죠? 포복이 없는 밤. 무화가 포복 무밤은 우울하다. 포복이 없는 밤은 우울하네요. 총각들은 잘 모르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복 무밤은 불루하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평년 수확량의 핵은 바로 이 과거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려면 이 과거 수확량을 제대로 산출해야 됩니다. 이 과거 수확량은 바로 어떻게 산출하느냐? 일단 보정하는 재해로 사고가 있을 경우는 조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 있어요. 하지만 보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가 없을 경우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외가 적과전과 포복자만은 바로 착과수 조사가 의무조사예요. 그래서 바로 보정하는 재해가 없어도 조사를 하게 되지만 보정하는 재해가 대부분은 있는 경우에만 바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경우, 즉 이 말은 태풍, 강풍, 우박,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있을 경우에 바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바로 과거 수확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수확량이기 때문에 수확량은 바로 많을수록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조금 주죠. 왜? 감수량이 적어지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맥스 큰 쪽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량 큰 쪽은 바로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의 50%를 최소한의 제한이, 즉 맥스가 있으면 최소 제한이 있어요. 최소 제한. 미니멈이 있으면 바로 최대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최소 평년 수확량의 50%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번에 많이였는데 이번에 바로 5천도 안 된다면 그거는 피해율이 50%를 넘는다는 대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걸로 간주해서 안 된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너무나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회사의 인위적으로 구성한 개념이다. 그래서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쪽을 택한다. 큰 쪽은 바로 수확량이 클수록 보험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미니와 맥스. 그래서 미니멈과 맥스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완벽히 해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면 시험장에서 다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수확량은 수확량이니까 보험회사는 큰 거를 좋아한다. 수확량이 클수록 감수량이 적어서 보험금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50%가 최저 한도다. 맥스가 있으면 최저한, 미니멈이 있으면 최대한 구성한 거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즉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하는 게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온주밀감, 블루베리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데 조사 수확량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데 결국 이제 피해율을 따진다는 거죠. 피해율. 그래서 피해율로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피해율이 큰 거.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은 있는데 이론 구성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주밀감은. 그래서 이제 수확감소 보장이 아니었는데 26년에 바로 농업수입 안정보장으로 들어간 걸 보니까 이제 수확량 조사도 하겠다. 결국 수확감소 보장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내운형부터는 결국 바뀌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평년 수확량의 50% 이제 피해율로 따진다. 즉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피해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걸 취하니까 이게 1- 피해율이 50%가 넘으려면 피해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율이 50%보다 크면은 안 되겠죠. 피해율이 50%보다 작아야만이 이게 되고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평년 수확량과 피해율로서 둘을 비교한다. 그래서 자 이거 자세한 거는 원주밀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복분자는 조사 결과모지수가 아니라 실제 결과모지수와 평년 결과모지수의 50%를 비교한다. 자, 조심하세요. 조사 결과모지수가 아니라는 거. 과거 수확량은 OD는 조사 결실수, 평년 결실수, 명칭만 다른 거죠. 비교한다. 그래서 과거 수확량은 오늘 초보자분들 꼭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50%를 비교해서 그거보다 큰 거를 택한다. 즉 최소 제한이 있다. 그건 역시 보험회사가 사실을 구성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사고가 없을 경우는 결국은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기 즉 조사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않기 때문에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에 두 개 중 큰 거에서
큰 거에서 1.1배를 곱한다. 즉 이거는 매년 수확량은 10%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 수확량을 1.1, 즉 작년보다 10%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110을 곱해주니까 110%니까 1.1 곱해주는 거. 매년 10%를 증가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확량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1.1이 왜 매년 10% 수확량이 는다. 그렇기 때문에 1.1 두 개 중 큰 거를 사고가 없을 때 이거 역시 예외. 사고가 없을 때 뭐죠? 적과전하고 복숭아, 포도, 망감류는 착과수 조사를 의무조사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복숭아, 포도, 망감류는 바로 의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착과수 조사값의 평균 과중, 즉 계당 과중은 과중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과중을 써요. 평균 과중을 쓰는 유일한 겁니다. 꼭 외우시고 착과수 조사값은 이 자두는 아니라는 거. 즉 복, 자만에서 자두는 아니다. 그 다음에 평균 과중을 쓴다. 그리고 사고가 없을 경우에 1.1배를 하지 않는다. 복분자는 이름만 바꾸죠. 표준결과, 평년결과 모집수의 1.1배. 어디도 이름만 바꿨다. 표준결과, 결실수, 평년결실수. 자, 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해가 되면 금방 외워져요. 금방 외워지기 때문에 두 개를 조사 수확량이 없으니까 두 개 중에 큰 거를 10%를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로 평년 수확량 산정식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일반적인 거는 과거 수확량 5년 평균에 가입한 횟수, 표준 수확량에 가입하지 않은 횟수를 곱해주고 표준 수확량으로 보정해주고 이제 한도를 해준다.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론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 130% 한도를 인정한다는 거. 더 평년 수확량은 왜 민이냐? 평년 수확량이 크면 감수량이 커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보험회사가 싫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평년 수확량을 낮게 하려고 그래. 낮게. 이제 이렇게 하기 쉽고 결국은 보험금,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하게 한 거다. 그래서 적과전은 이제 한도가 없어요. 똑같고 C하고 D인데 C급은 가입연도 기준표준 수확량이다. D는 기준표준 수확량의 5년간 평균값이다. 자, 이건 적과전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예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년부터 평년 수확량의 30%, 300%의 상한, 하한 설정, 즉 했다. 한도는 없다. 그래서 이 역시 보험회사가 의지한 수확량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형은 완벽히 하고 이거는 3회독 이상 하신 분은 이미 다 알죠. 다 아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복습으로 정확히 외우고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복분자는 자 너무 쉬워요. 이거에다가 보정해 주는 거 없어요. C하고 B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한 연도 조사 결과 모지수, 그 다음에 실제 결과 모지수, 과거 결과 모지수 곱하기 가입한 횟수, 그 다음에 표준 결과 모지수에 가입하지 않은 횟수의 5년 평균가. 그 다음에 B는 표준 결과 5년 평균가. 대신 한도가 최저 한도가 있다는 거. 50% 최저 한도보다는 커야 되고 13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복분자가 평년 결과 모지수 구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어디도. 자, 어디도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역시 한도 있고 그러나 과거 결실수고
표준계열치수다. 이름만 달라, 이름만 여기가 없다. C분의 B가 없다. 이렇게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음 분목으로 바로 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별. 자, 별은 별은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요것만 다르죠. 요것만. 자, 여기까지 동일하고 여기만 다르고 한도 했고 요번에 25년도 6번 문제 한도 나왔어요. 한도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도까지 반드시 공식을 외워주고 언제나 이거 구했다고 다 했다 하지 말고 한도를 체크하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는 똑같아요. 과거 수학량의 5년 평균가. B, C, D가 다릅니다. B가 표준 수학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 수학량 요거는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정 개수, 재배 방식, 이항 일자, 품종별로 개수가 있어요. 요거를 가입연도하고 이걸 5년 평균값을 하고 자 요거는 요 4개에다가 재배 양식까지 곱한 바로 제이품입니다. 그래서 표는 25년도는 시험에 났기 때문에 26년도 요거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차는 바로 여기까지 동일한데 일반량하고 동일한데 수학 면적률을 곱해줘야 평년 수학량입니다. 즉 여기까지를 동일한 거를 기준 평년 수학량이라 해요. 그러니까 수학 면적률을 곱한다. 초보자분들. 그리고 한도는 있다. 그래서 역시 민이 없네요. 최소.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차는 과거 수학량 역시 환산조사랑 기준 평년 수학량. 과거 수학량은 기준 평년 수학량과 표준 수학량의 1.1배. 그래서 환산하고 기준. 그러니까 차는 오늘 기본형은 평년 수학량이 아니라 기준 평년 수학량이다. 그럼 평년 수학량은 뭐냐? 거기다 수학 면적률을 곱해준 거다. 다시요. 차는 기본형이 평년 수학량이 아니라 기준 평년 수학량이다. 그러면 평년 수학량은 뭐냐? 여기에다가 수학 면적률을 곱해준 것이다. 그리고 한도 180도 있고. 그래서 이거고, 그러면 과거 수학량은 조사 수학량이 아니라 환산해 줘야 된다. 즉, 수학 면적률로 조사 수학량을 수학 면적률로 나눠준 거랑 기준 평년 수학량의 50%를 비교한다. 과거 수학량은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사고시겠죠. 무사고시는 기준 평년 수학량의 표준 수학량 1.1배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 품목 들어갈 때 좀 더 알아보고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자가 27년도에 개정했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올해 이제 이론사가 요거를 이제 바꿔야 돼요. 평년 수학량 중 큰 값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거 수학량으로 해야 돼요. 과거 수학량 내지 조사 수학량으로. 즉 다 똑같은데 이제 유자는 이렇게 구한 수학량과 여기에서 구한 수학량과 최근 7년 중 4년 이상 가입 이력 있는 과수원은 7년간 올림픽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큰 값을 적용한다. 왜? 평년 수학량은 클수록 어떻다? 바로 보험회사의 평년 수학량은 클수록 보험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감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년 수학량 바로 맥스입니다. 맥스를 빼먹었네, 저도. 이렇게 저도 자꾸 빼먹어요. 빼먹지 말고 하십시오. 올림픽 평균값으로 계산한 조사 수학량 내지 과거 수학량 중 큰 값을 조사 수학량이 되겠네요. 과거보다 수학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개정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고 개정 안 되면 또 오기기 때문에
시험 내면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평년 수학량이 뭔가, 그리고 기본형은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학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